역시나 2천선은 뚫고 올라가기가 참으로 힘든 양상입니다. 2천선의 매물벽이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횡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은 거의 시장에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50이 아주 견고한 상단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어느덧 566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을 보자면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는 외국인 순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포인트가 되는 단어 어떤 걸로 정리를 하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코스닥 얘기가 되겠는데요. 코스닥과 ADR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좀 아쉬웠죠. 상승폭 괜찮아서 호재로 작용할 만한데 장마감 이후에 또 구글, IBM 실적이 아쉬웠죠. 해서 내일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해서 우리는 또 제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좀 안정적이지만은 좀 더 탄력적인 것은 역시 코스닥 시장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그 지수와 비교해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코스닥과 이제 ADR이라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ADR은 흥분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작년 초에 상승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죠. 2012년 말에서부터 작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고 그 이후에 긴축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또 꺾여버렸죠.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상반기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의 상승으로는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하죠. 다만 지난해와 조금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우선은 작년과 다른 점 하나가 이제 거래소 시장과의 연동성이 적어졌죠. 작년은 거래소 시장이 한번 들썩일 때마다 코스닥이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온 흐름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당히 그 부분이 적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가 양립할 수 있는 시장이란 말 얘기가 되겠고요. 둘째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작년에 보시면은 ADR 지표 상승 종목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체감지수가 좋은데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좋은 장이죠. 이렇게 급등하면은 종목들이 막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연말 연초에 단 한 번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너무 차갑습니다. 차분하죠.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체감지수가 낮은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지수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아래쪽에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세 번째 차이점은 작년에 이 흐름을 주도했던 것은 물론 외국인은 작년도 사고 있고 올해도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작년에는 이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기관이 되겠는데 기관이 주도한 코스닥 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이 코스닥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 매도가 기관은 좀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격이 좀 셌었는데 지금 원래 주도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자, 이 모습은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충격이 좀 적겠구나. 나올 매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차이점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잠정 결론을 낸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인 부담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수급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작년처럼 과격하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ADR 지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한 120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좀 겁을 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ADR 지표 흥분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차분하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움직일 수는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중요한 점 하나는 지수가 올라온 만큼 지수는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은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다. 이건 전략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550선을 강하게 뚫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다른 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감이 오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봐야 할 텐데 엇갈리고는 있지만 거의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는 좀 다른 흐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수급 주체들이 조금 소강 상태 같습니다. 환매는 지금도 나옵니다. 환매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는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그나마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이건 다행이다. 또 외국인 매수의 어떤 특징을 보면 오늘 화학은행 쪽에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철강,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제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많이 주춤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기관 쪽에 보시면은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철강, 유통 매도,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은행 정도 매수인데 외국인과 그 기관이 좀 같은 업종에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관은 단기, 외국인은 중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공통적 부분이 좀 잡히죠. 외국인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가 보이는데 이 순위에 있는 전기전자 쪽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또 신한주 GS도 있겠지만은 기관 쪽도 보시면은 GS건설, LG 이노텍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같은 조금 소외됐었던 이 순위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양쪽에 많이 잡히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 포인트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일단 거래소에서의 전략 그리고 앞서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것, 거래 쪽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상승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 순환매가 돌라 그러면은 안정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죠. 일단 외국인 수급은 계속 잡히고 있다는 것은 순환매는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실적 우량주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니까 가져가는 게 맞고요.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을 얘기했지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가장 큰 테마는 낙폭 과대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주 쪽에 순환매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주춤되고 있습니다. 못 가죠. 그래서 적당한 실적이 아예 나쁜 종목이면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실적이 적당하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좀 저가 종목도 많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폭을 보면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매수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 폭 자체가 체감하기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주, 실적이 적당히 되는 종목들의 낙폭 과대주 순환매를 노리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오늘은 양대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